네, 저렴한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마감이 됐고요. 예상대로 흥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급하겠다고 한 게 20조 원인데 네. 74조 원이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출을 이제 신청하신 분 중에 나는 과연 이 대출에 선정이 될지 네. 지금 이제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지금 한 보면은 집값이 2억 8천만 원 정도까지는 될 수도 있다. 이게 금융의 설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위 이제 발표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74조 원이 몰렸잖아요. 네. 20조 원이 현재 한도 규모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탈락하게 될 텐데요. 그럼 커트라인이 얼마 정도가 될까? 일단 안정권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세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안정권이. 이 안정권이 2억 1천만 원이긴 한데 이번은 지난 2015년 1차 때와 달리 기준이 좀 까다롭거든요. 가령 소득 기준도 있었고요. 주택 가격 기준, 또 주택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1차 때도 한 15%가 나중에 탈락이 됐어요. 자격 미비로.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도 자격 미비가 훨씬 커질 것 같다. 많게는 40%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걸 반영한다면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서류 지금부터 11월까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2억 8천만 원까지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남겨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3억 원 이상은 현재로서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한 2억 8천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 네. 2억 1천만 원 이하의 주택 시세라면 안정권이다. 네. 네, 꼭 무슨 수능 점수 얘기해서 말하고 안정권 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거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치열합니다, 사실. 치열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도 규모가 20조 원이에요. 네. 딱 20조 원까지입니까? 네. 저도 어제 그 문의를 이제 많이 받게 네. 됐고요. 금융위에도 이제 쇄도를 했던 게 가령 2억 1천만 원으로 끊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2억 500만 원, 2억 1,800만 원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는 분들이 20조 원이 넘어갔을 때 그분들 너무나 억울하게 탈락이 되잖아요. 이때 기억하실 거는 1,000만 원 단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2억 2천만 원이 일단 20조 원을 받게 됐다. 안에 네.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1,000만 원 단위까지는 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2,900만 원은 20조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대상이 되고요. 반면에 2억 3천만 원은 아까 가깝게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합격권에 있는 그 단위는 1,000만 원 단위로 주택 시세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커트라인이 네. 최대 2억 8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네, 가능해 보입니다. 네, 1차 때 3억이 넘었었잖아요. 이 높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좀 2억 9천만 원이면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1차 2015년 때 집값 커트라인은 3억 원이 이제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초에 이게 마치 이제 수능 점수 예측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 3억 5천만 원이면 저는 이번에 안정권으로 이번 2차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틀린 거죠. 왜냐면 이제 안정권이 2억 1천만 원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3억 5천만 원을 잡은 것은 2015년 대비 이후에 진짜 부동산 가격 집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들어온 분들에 대한 주택 시세 기준이니까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7, 8천만 원이 더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나 좀 분석을 해보면 이번에 이 거의 합격권에 안정권에 들어온 분들이 거의 지방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최근에 4년 동안 부동산 올랐다, 집값 올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서울에서도 강남이 오른 것이고 오히려 지방 쪽에 있는 저가 주택은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양극화, 대한민국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이번 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커트라인이 안정권이 오히려 2억 1천만 원으로 거의 1억 원 가까이가 낮아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청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또 한번 그렇네요. 파악할 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요. 다시 그 안심전환 대출로 네. 넘어가서 자격 요건에 대한 또 지적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인데 서민형이 맞냐 하는 지적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제 금융위 발표에 따라서 이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된 셈이 됐습니다. 이제 2억 1천만 원 이하 또 1억 원대 분들도 많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좀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수요 예측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이 서민형이 맞냐 안 맞냐라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나왔던 것이 기준이 이제 집값의 시세 9억 원
또 뭐 신혼부부나 두 자녀 이상은 부부 합산 1억 원 뭐 이런 소득 기준 때문에 아니 그런 사람을 왜 도와줘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네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금융당국에서 또 금융이나 뭐 주금금에서 좀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9억 원이 아니라 당초에 이 프로그램을 나왔을 때부터 네. 뭐 시세 6억 원대라든가 시세 5억 원대라는 걸 좀 더 좁혀서 이야기를 했다면 글쎄요, 뭐 지금 신청한 분들이 63만 명인데 27만 명만 해당되고 거의 40만 명 분들은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좀 희망 고문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좀 받지 않아도 될 비난들, 즉 서민형이 아니다라고 막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들을 받은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수요 예측에 대한 적합성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네. 지금 추가 공급 가능성은 그 1차 때도 없다고 했다가 10조 원 가량이 또 추가로 공급이 됐었잖아요. 지난 네. 2015년에. 네. 이번에도 역시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금융위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큰 틀에서 모럴 해저드를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도 하다가 추가했고 4년 뒤에 지금 또 이런 형태들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겠죠. 내가 계속 빚내서 집 사가지고 고금리라도 들어갔다면 정부가 더 낮은 장기 고정으로 또 바꿔주겠지라는 생각들이 이제 계속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지 금융위도 이 점을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의 안심전환 대출은 없다라고 일단은 이제 선을 그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제도의 취지는 대출 이자 부담이 큰 가계를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상품으로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선정이 안 됐다. 네. 어떤 방법을 그럼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본인의 또 소득 기준이라든가요, 주택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재 이 정부가 운영하는 장기 고정금리,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 상품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전환하는 뭐 그런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 시중은행의 고정금리가 5년짜리예요. 그러니까 5년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뭐 고정이니 혼합이니 다시 따져야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장기 고정금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우리 1금융권에서도 적어도 10년짜리, 만기 10년짜리의 고정금리 상품은 이제는 좀 출시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바람도 한번 가지고 정부의 뭐 이른바 특판 상품이에요. 네. 이런 대출 상품. 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시기도 한 네. 것 같고 어떻게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마 이런 일종의 특판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금융위 네. 모습을 보면 저는 이젠 정책 모기지는 보금자리 디딤돌로 일단 가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시중 은행의 이제 상품들에 대해서도 좀 다각도로 개발이 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이 나온다라든가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번에 수요를 좀 보면은 그 대환에 대한 저금리에 대해서 교체하고 싶다라는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네. 상당수 소비자들이 못 바꾸게 되는 것이 이번에는 가능했지만 기존 은행권에서는 지금 바꿀 때 LTV라고 집값 대비 대출 네. 나온 것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못 바꾸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한 7억이면은 뭐 진짜 5억도 대출이 나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5억을 빚이 있는 분이 이제 저금리예요. 그래서 시중은행에 가서 대환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규모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LTV 부분에 대한 대환 대출은 네. 바꾸는 부분은 당국도 한번 이번에 수요를 파악했으니까 열기를 네. 네.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